안녕하세요. 5강 시작해보겠습니다. 5강에서는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제 뭐 라이트, 머티리얼, 그 다음에 프리팹 이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머티리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머티리얼은 저희 유니티 도큐먼트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머티리얼은 이제 어, 텍스처가 있어요. 텍스처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 파일을 보통 텍스처라고 하는데 텍스처 파일을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음, 어떤 도형 그림이 있는 텍스처를 가지고 오브젝트에 입히고 싶으면은 그걸 직접 입힐 수는 없고 머티리얼이라는 애를 통해서 입힐 수가 있는데 보통 머티리얼은 텍스처를 오브젝트에 렌더링 하는데 뭐 렌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정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머티리얼이에요. 머티리얼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될 것 같고 텍스처도 그냥 이미지 파일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머티리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티리얼을 생성하게 되면은 스탠다드 쉐이더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스탠다드 쉐이더로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크로마키 쉐이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만 없애주는 그런 쉐이더는 이제 뭐 구글링해서 찾아서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맛에 맞게 직접 작성해서 쉐이더를 작성해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스탠다드 쉐이더만 다루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또는 머티를 만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알베도, 노멀맵, 헤이트맵. 노멀맵하고 헤이트맵은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좀 더 섬세한 표면을 구현할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미션도 자체 발광 뭐 그런 거 같은데 또 사용은 안 해보는 것 같고요. 타일링은 이제 그 이미지를 몇 개로 표시할 건지 예를 들어서 큐브에다가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 게 보면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일단 알베도가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 노멀맵 같은 경우는 노멀맵은 유니티 얼스 텍스처 요거 치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어 보면은 이게 제가 왜 검색을 했냐면은 요 노멀맵 파일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고 헤이트맵 파일도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 뷰에 추가해서 드래그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제공을 해주면 사용하고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 뭐 유니티 입문할 때는 보통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정말 중요한 건 알베도예요. 알베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그려놓은 게 있는데 오각형 파일이에요. 오각형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뷰에 갖다 놔요. 그리고 오각형 텍스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사용하고 싶냐? 큐브에 사용하고 싶어요. 큐브에 사용하고 싶으면은 오각형 이 텍스트 있죠.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은 드래그하면 사용이 되죠. 근데 머티리얼도 같이 생성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머티리얼이라는 애를 통해서 오브젝트에다가 렌더링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보면은 큐브에 적용된 걸 보면은 이게 5라는 머티리얼이 적용됐고 알베도에 이가 들어갔죠. 예, 이렇게 들어갔고 아까 타일링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볼게요. 2 곱하기 2로 하면은 4개가 표시되죠. 2 곱하기 2예요. 뭐 10개도 되고 뭐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다 조작해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미션도 보면은 됐죠? 이미션 뭐 체크해가지고 보면 뭐 자체 발광인데 지금 표시가 안 나네요. 예, 웨더를 지우면 표시가 안 나네요. 예, 자체 발광. 표시 나죠? 나네요. 어,
원래는 블랙인데 이 미션을 통해서 뭐 자체 발광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뭐 사실 이 미션 저 사용 안 해봤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뭐 이거는 됐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단일 색상으로 그냥 입히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큐브가 있어요. 큐브가 있는데 여기다가 난 단일 색상 입히고 싶어. 색상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근데 그러면은 머티리얼을 생성을 해요. 이 머티리얼 폴더 없으면 하나 생성해 주세요.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머티리얼 파일 한번 생성을 해보고, 레드로 해볼게요. 레드로 해서 알베도 빨간색 했죠. 큐브에 입혀줘요. 그럼 빨간색 되죠. 또 수정이 돼요. 예. 수정되고 이걸로 색상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머티리얼 정말 쉽네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또 다른 이미지 입히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알베도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예,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똑같이 노멀 맵하고 헤이트 맵 파일이 있으면은 드래그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엄마 이건 뭐야? 어머 이거 적용이 이상하게 되네요. 노멀 파일이 아니라고 나오죠. 예. 아니요. 이상한데 다 들어가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머티리얼 다 알아봤나요? 다 알아본 것 같은데.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프리팹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팹이라는 거는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애를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하이어라키 뷰에서 똑같은 애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여러 개 찍고 싶어요. 뭐 블랙이 들어간 애를 여러 개 찍고 싶어요. 근데 여기선 하이어라키 뷰에선 당연히 컨트롤 D 누르면은 복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게임이 실행되고 있을 때 그때 이 물체들을 찍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복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팹으로 저장을 하고 안에서 생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리팹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프리팹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자 봅시다. 이렇게 생성된 애를 드래그 하는데 그 전에 폴더를 만들어줘요. 폴더를 프리팹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 안에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 생기죠. 새로 생김과 동시에 하이어라키 뷰에 이 큐브라는 애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하이어라키 뷰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글씨 파랗죠. 약간 파란색 푸르스름해요. 예, 푸르스름한 애가 프리팹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를 컨트롤 D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갖다 끌어놓으면은 생성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자, 근데 프리팹의 특성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단 잠시만요, 올려볼게요. 자, 프리팹의 특성 볼게요. 프리팹의 특성은 일단은 얘를 예로 들어볼게요. 얘를 예로 들면은 좀 늘렸는데 얘가 프리팹이죠. 근데 얘도 똑같은 프리팹이에요. 근데 얘를 늘렸어요. 근데 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얘하고 같은 프리팹 애들은 다 늘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어플라이가 있어요. 눌러주면은 얘도 늘어나죠. 특성은 이거예요. 어떤 얘 동일한 프리팹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는데 어떤 한 애를 수정해서 수정했는데 보이세요? 색깔은 바로바로 수정이 되네요. 예, 이건 왜냐면 머티리얼이 똑같아서 머티리얼이 똑같아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얘한테 컴포넌트를 추가했어요. 캡슐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난 얘뿐만이 아니라 얘랑 똑같은 프리팹 오브젝트를 가진 애한테 다 적용을 시켜주고 싶어. 얘도 똑같이 생겼죠.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프리팹에 저장을 한다 그래요. 프리팹에 저장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은 나머지 똑같은 프리팹 오브젝트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다 똑같이 하고 싶지만 얘한테만 특별하게 다른 콜라이더를 적용하고 싶어 이러면은 얘한테만 넣어주고 어플라이를 안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게 메시 콜라이더 얘한테만 들어갔죠 지금. 얘한테 안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얘를 잡고
난 전체 프리팹에다가 뭐 넣어줄까? 스피어 콜라이더를 넣어주고 싶은데 근데 얘는 메시 콜라이더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스피어 콜라이더를 가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스피어 콜라이더 추가했죠. 그럼 얘한테 어플을 눌러주시면은 얘한테 똑같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아까 메시 콜라이더 추가한 건 독립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알아요. 예,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제 프리팹 특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정을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줘야 되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눌러주셔야 돼요. 게임을 실제로 만들다 보면은 프리팹이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이게 여기에서만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은 안 눌러줘야 되고 이 프리팹 수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돼요. 정리가 됐네요. 프리팹은 그렇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두면은 그때 프로젝트 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게임 내에서 어떤 인스턴테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때에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티리얼하고 프리팹까지 설명이 끝났네요. 머티리얼하고 프리팹까지 끝났으면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 따라 하다 보면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라이트를 알아볼게요. 라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요 라이트는 전체적으로 비춰준 애죠. 햇빛처럼. 근데 요것도 색깔을 변경해 줄 수는 있어요. 있는데 냅두고 라이트는 일단 종류가 포인트 라이트도 있고 포인트 라이트 그 다음에 스포트 라이트 그 다음에 에어레어 라이트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일단은 다이렉션 라이트 끄고 자 포인트 라이트부터 알아볼게요. 포인트 라이트는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일단은 뭔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오잉? 네, 오브젝트가 일단 있어야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볼까요? 자 볼게요. 보이세요? 보이죠? 자 요거는 이제 보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의 속성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빛을 비추는 범위예요. 빛을 비추는 범위고 얘는 밝기예요. 엄청 밝아지고 무슨 핵폭탄 터진 줄 알았어. 그리고 얘는 색깔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그림자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런 건데 저는 다루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주는데 자 이거는 그냥 전구 뭐 그런 거예요. 전구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요것도 볼게요. 스포트라이트는 일정 구역만 비추죠. 저 구역 비춰요. 그리고 이건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범위 어디까지 비추지 범위를 정하는 거 보이죠. 길어지고 동일하게 밝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도 컬러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라이트도 있어요. 에어리어 라이트 근데 요거는 좀 달라요. 베이크를 해서 사용해야 돼요. 베이크는 모든 이제 조명이 베이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베이크 조명은 뭐냐면은 이제 미리 연산을 해놓는 거예요. 조명에 대해서 각도를 계산하고 비추는 곳을 이제 다 확인을 해서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실시간 라이트랑 베이크된 라이트 두 가지가 있어요. 실시간 라이트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요. 근데 베이크 라이트는 미리 연산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캐릭터가 갈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 근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캐릭터가 지나가는데 이제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쪽은 캐릭터가 못 가는 구역이잖아요. 길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 구역에다가 뭐 보물을 배치해 놓고 여기다가 빛을 쏴놔요. 근데 캐릭터가 가지 않으니까 그 빛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은 그냥 딱 그 상태로만 비추는 거잖아요. 정적인 거잖아요. 실시간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쪽 빛은 구워서 그냥 베이크해서 표현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리어 라이트는 베이크드 올리예요. 이거는 베이크된 라이트만 사용 가능한 거고, 일단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아래 보면은 베이크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베이크를 해요. 그 개발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베이크된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지는 물체 있죠. 빛이 비춰지는 물체 아래 거 얘한테 설정을 따로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인스펙터 뷰에 스태틱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눌러보시면 라이트 맵 스태틱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얘는 빛에 대해서 정적인 애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베이크된 라이트에 의해서 발광이 돼요. 여기 이게 표시가 돼요. 에어리어 라이트는 요런 설정을 해준 애한테만 빛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이트맵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뭐 내비게이션 이것도 할 수 있으면 해볼 건데, 내비게이션 뭐 스태틱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내비게이션 스태틱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내비메시 이용할 때 쓰는 건데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베이크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도 여기 보면은 아까 리얼타임 있고 베이크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사용 가능해요. 근데 에이리어 라이트는 형광등 같은 거 있죠. 요즘 학교 위에 보시면은 네모나게 패널이 달려 있어요. 형광등에 LED 라이트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딱 봤을 때, 여기 딱 봤을 때 딱 보면은 Z축 방향으로만 빛이 비쳐요. Z축 방향으로만. 위로는 안 비쳐요. 아래에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등하고 똑같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거기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베이크를 하는 거 일단은 좋아요. 이것도 이거 잘 사용하면 성능에 좀 성능상으로 좀 개선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뭐 늘리면 좀 이렇게 되죠. 형광등이죠, 완전히. 하여튼 라이트도 여기까지만 알면은 될 것 같은데 더 알 게 있을까요? 일단은 더 알 게 있으면 나중에 간단한 프로젝트 하면서 그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 라이트 그다음에 머티리얼 프리팹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지가 않네요, 오늘 거는. 그리고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라이트도 끝났으니까, 라이트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유니티 라이트라고 치면 이게 나와요. 매뉴얼. 요거 보시면은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광원 뭐 라이트만 나오는 거는 단순하니까 뭐 라이트 사용하기 나 아니면은 아니면 유니티 포인트 라이트 이렇게 치면은 아까 거긴데 라이팅 찾아보시면 나와요. 나오죠. 한국어로 보시면은 강원 타입, 이게 포인트 라이트고, 뭐 스포트 라이트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까 검색을 뭘로 했냐?
밑에 포인트 라이트 치면은 타입 오브 라이트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시면 나오고, 지금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빈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빈 오브젝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의 벽이 있어요. 그러면은 벽이 있으면은 이 벽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묶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총알을 만드는데 실린더 캡슐로 이용해서 총알을 만들어요. 근데 요 캡슐, 자, 이거를 돌려보면은, 돌려보면 총알 같죠? 이게 발사가 되면은 총알이 될 수 있어요. 퐁 발사가 되면은 총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크립트에서 제어를 할 때는 Z축이 앞이에요. Z축이 포워드예요. 근데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포워드를 주게 되면은 포워드 방향으로 발사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3D Max나 뭐 여러 가지 3D 모델 툴에서 모델링을 하고 이쪽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축 방향이 다 이게 왼손 좌표계하고 오른손 좌표계 있죠. 다르기 때문에 축을 변환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요 총알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상태로 두고 이게 이쪽 방향이 앞이 돼야 되죠. 이쪽 방향이 Z축이 돼야 되고 포워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스크립트에서 포워드 방향으로 발사가 되라 이러면은 슝 하고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요 축을 변환하려면은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뷰렛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이 캡슐 오브젝트를 이 안으로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뀌었죠. 자, 뷰렛이라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만들고 캡슐이라는 애가 이 뷰렛 오브젝트의 하위 오브젝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스크립트에서는 그리고 넣어줬죠. 그리고 얘를 반드시 0,0,0으로 만들어 주시고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은 요 캡슐 이 캡슐하고 빈 오브젝트의 좌표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월드 좌표, 그러니까 이게 이 뷰렛이라는 빈 오브젝트가 월드상에서는 10,14이죠. 그러니까 캡슐도 그 위치에 될 수 있도록 부모를 기준으로 0,0,0으로 가야 돼요. 그럼 부모가 딱 겹쳐지겠죠. 이게 만약에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디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부모는 저기 있는데 자식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걸 기준으로 자꾸 돌리면 이렇게 가요. 돌아가는 게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꼭 0,0,0을 해줘서 뷰렛이라는 빈 오브젝트를 가지고 컨트롤 할 때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렬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에서는 뷰렛이라는 빈 오브젝트를 가지고 컨트롤하게 되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 Z축이 앞으로 됐죠? 이렇게 축 변환을 해줄 수 있어요. 슝 가죠. 실제로 캡슐은 그대로 아래쪽 방향인데 빈 오브젝트가 앞에 방향이니까 이 빈 오브젝트로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빈 오브젝트로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축 방향을 전환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외부 모델 파일을 불러오면은 제각기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5강은 여기에서 좀 마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서없이 좀 말을 한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웬만해서는 이지 도큐먼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좀 더 빠른 답을 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대강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를 자세하게 파고들면 정말 끝도 없어요.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각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건데, 사실 프로젝트 할 때는 책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지. 예, 인터넷 찾아보는 게 더 빠르고,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게 여기 들어가나?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더 그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라이트, 그다음에 머티리얼, 프리피까지 배웠고, 근데 라이트는 제가 정말 빈약하게 넘어갔는데 요거는 그냥 배치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크립트에서도 그냥 요거 연결시켜주고 껐다 켰다만 하면은 뭐 사이키 조명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경찰차 위에 사이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회전 값을 주게 되면은 사이렌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사용하는 거는 개발자 생각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뭐 그런 거는 개발자 생각에 달려 있고, 일단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현하는 방법은 나중에 생각을 하세요. 일단 기획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기획만 나오면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돌아가긴 하지만 이게 구현은 할 수 있어요. 네, 구현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생각부터 해보고 구현해보고 안 되면은 구글님 있잖아요. 구글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웹사이트 나오죠. 그럼 영어 장벽이 있는데 그거는 크롬이 있어요. 크롬 번역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해주세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좋으니까 카카오톡에서 뭐 유니티 개발자 모임이라든지 그런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 말고도 엄청난 고수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고수가 아니라서 다는 몰라요. 찾아가면서 알려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네. 이렇게 해서 5강 맞춰볼게요. 다음에는 터레인? 여기 지형 툴이 있어요. 제작하는 툴. 그거 터레인 잘 안 쓰긴 하는데 일단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터레인하고 스카이박스랑 이 뒤에 배경 있죠. 요거 적용시키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5강은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